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후보장연구소 한소장입니다. 간병인보험 많이 가입하셨죠? 요 몇 달 사이 보험사에서 간병인보험 한도를 축소하면서 간병인보험 가입 의사가 없으셨던 분들도 불안한 마음에 많이 가입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보험약관을 잘 확인하지 않고 간병인을 사용하거나 가족 간병을 이용하시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50%만 지급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간병인보험 관련 분쟁으로 지난 4월 9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간병인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토대로 간병인보험을 잘 활용하고 보험금도 무사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보험 잘 들어놓고 손해보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병인 사용보험, 보험사별로 약관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약관사항 유의할 점은 첫 번째는 바로 간병인 사용 금액과 간병인 사용 시간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약관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사의 간병인 보험입니다. A 보험사로 가입한 고객은 간병인을 8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약관 문구 2번을 보시면 8시간 미만의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8시간 미만 사용 시 보상은 안 되지만 공동 간병인의 경우 3에서 5만 원의 비용이 나와도 8시간 이상 사용하면 가입금액 전액을 보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B사인데요. 이 보험사는 간병인 사용금액 1일 7만 원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 금액의 전부를 보상받고 간병인 사용 금액 1일 7만 원 미만인 경우 50%만 보장합니다. 각 회사별 특징이 다르니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약관 주의사항은 바로 간병인의 정의인데요. 약관 내용에 따라 가족 간병이 보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입원을 한다면 간병인을 쓰기보다는 가족들이 직접 간병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가족 간병이라고 합니다. 가족 간병을 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곳이 있고 지급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따라서 약관상 가족 간병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문구가 약관상 명시되어 있어야 가족 간병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 간병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가족 간병 관련 약관 내용을 명확히 했는데요. 간병인 정의에 명시된 가족 간병 중 사업자는 반드시 직업안전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문구도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는 실질적으로 가족이 간병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를 보겠다는 의미로 가족이 간병을 했다는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로는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인 사용 확인서, 간병 근무 일지, 간병 기록 일지 등이 해당되는데요. 가족 간병 시 가족이 잠깐 환자를 케어하고 본인 볼일을 보러 자리를 비운다면 보상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점이 또 있는데요. 간병보험은 종합병원, 일반병원 모두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약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양병원 제외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모든 병원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간병인 보험에서는 병원과 요양병원 담보가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둘 다 보장이 가능하지만 보장의 한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한 경우 1일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종합병원, 일반병원, 재활병원, 한방병원 등 모든 병원에 속하기 때문에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한다면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성병, 알코올 중독, 환각제 복용,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 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안정치료, 성형수술, 정상분만, 치과 질환은 보상하지 않는데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장 범위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보험 가입할 때 같이 가입하는 특약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 간병인보험 181일 이상 특약을 꼭 넣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약을 꼭 넣으실 필요는 없지만 약관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정말 도움이 될 상품을 선택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항상 약관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81일 이상 특약 약관 내용인데요. 요양, 정신, 한방병원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사실 고객분들은 요양병원을 장기 입원할 경우가 많아 걱정하시는데요. 이렇게 181일 이상 보장해서 요양병원을 제외한다면 결국 요양병원은 180일만 보장이 되고 181일부터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할 경우 360일 보장되는 상품은 없을까요? 요양병원도 181일부터 보장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A보험사의 간병인 플랜인데요. 요양병원 181일 이상 특약이 있어서 180일 이상도 보장됩니다. 약관상으로도 요양병원에서 연간 181일 이상 간병인을 사용하면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 지급 기준 다 다르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간병인 보험 1일부터 180일 한도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후 퇴원 없이 180일 모두 입원하여 사용하셨다면 더 이상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181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181일 면책 기간이 있어 보장되지 않고 180일 면책이 지나 다시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정리해드리면 6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6개월은 보장 제외, 그 후 다시 6개월이 보장 개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병인 보험 가입 시 일반형과 체증형 상품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가는 계속적으로 매년 올라가고 인건비 역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매년 인건비 상승을 해왔고 앞으로 간병인 인건비도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20년 뒤에 간병인을 사용하게 된다면 하루 15만 원의 비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체증형 상품인데요. 그렇지만 보험료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체증형 상품에는 보험사의 상품마다 체증형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원 1일 15만 원으로 가정해 봤을 때 일반형은 가입 금액이 만기시까지 동일한 금액이고 체증형은 일정 시기마다 보상 금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5년까지는 15만 원을 보장하고 10년 미만은 15만 원에 120%인 18만 원, 15년 미만은 150%인 22만 5천 원, 20년 미만은 180%인 27만 원, 20년 이후에는 200%인 30만 원을 보장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0세 여성이 100세 만기로 가입하셨다면 가입 직후에는 일반형과 동일하게 15만 원을 보장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장받는 금액은 최대 3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체증형으로 가입하면 보장 금액이 체증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지만 체증형과 일반형의 보험료를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간병인 보험은 잘 사용하면 간병 비용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남들이 다 가입하니 나도 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상품 특징을 잘 파악하지 않고 가입하신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9일 금융감독원의 간병인 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간병인 보험의 수요는 늘어났는데 그에 따른 민원도 늘어난다는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면 첫 번째로는 간병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불 사실이 확인되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병인 실제 사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간호병동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간병인의 사용 일당은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간병인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및
민원 사례까지 발표하는 걸 보면 간병인 보험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은 간병인 보험 유의사항 및 약관 내용 관련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별, 나이, 직업, 병력, 그리고 내 상황에 따라서 추천드리는 회사와 플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노후보장연구소 한 소장에게 연락주세요. 100세 시대 소중한 노후 자산이 될 보험을 고객님에게 꼭 맞는 상품으로 꼼꼼하게 점검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